한국당 소속 김규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옛날 국민학교 겨우 다니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기술개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거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술하신 체계로 인한 논란이 중소벤처 정책을 이끌 수작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뭐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점에 대해서는 짧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규환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됐던 그 표현의 잘못된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올리겠습니다. 특히 말로 한 실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초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님 사과가 순간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명문 졸업장이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초대 중기부 수장이 어느 벤처기업과 못지않게 기업 정신을 갖춰야지만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절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임팩트가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공연하게 이렇게 매체에 나오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격세 증여,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이런 거 내로남불 논란으로 조각 완료도 참으로 좀 이게 안타깝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증여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과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이렇게 긴 설명을 해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후보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 활동하셨을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방송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게 후보자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실망도 좀 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알 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 그러면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친인척에게 사인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재산은 늘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없을 때 이렇게 사인간 채무를 이용합니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후보자님, 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청문위원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그리고 청문 대상자는 지금 현재 후보자님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낸 하니까 거하고 안 보낸 거하고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세무사한테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 법의 판단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 영상 속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 그리고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문제인데 뭐 좋은 학교 가고 싶죠.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저처럼
사람들은 얼마나 의욕이 있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제가 했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 반어법을 사용하든가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얘기한 것과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에서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요. 기회균등 선발제를 저는 주창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 그러면 낸 겁니까? 나 정관예우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겁니까? 나 그냥 뭐 했다.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네. 저희가 후보자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알 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무 자료를 안 내는 저 후보자에 대해서 뭐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하루 반 지나갔잖아요. 여태까지 자료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예, 본인은 마치 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 양 득이양양하게 말을 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다가다 정작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직면하자 표변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제 입속을 챙기는 일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바로 이 사입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이익을 챙기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신을 특목 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장관 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자께서 군자인 척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를 남발해서 수시로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해고하고 면직시킨다고 하면은 전형적인 갑질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우리 후보자께서 보기에도 그렇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방금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붙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많은 경우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보좌진 40명을 교체했지요? 그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 아니, 40명 교체 안 하셨습니까? 네, 사실과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4년 동안 네, 40명의 잘못된 산하 보도입니다. 보좌진이 제가 이걸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겁니다. 네, 국회 사무처가 뭐 잘못한 겁니까? 네,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거기를 보시면은요, 내부 승진 경우가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한 경우를 고려해 보시면은요, 그게 이렇게 40명의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좌진 4급 상당히 4년 동안 6명이 있습니다. 5급 8명이 있습니다. 인턴 말할 것도 없어요. 40명입니다. 4년 동안 40명. 네, 의원님, 그게 우리 승진을 한 겁니다.
승진해도 그래요. 네, 승진하면은 저기 승진하면 40명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져서 승진했은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3번, 4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이건 여기 여야 국회의원들 다 있습니다. 4년 동안 40명의 보좌진이 교체됐다. 이거를 정상적인 그러한 보좌진 운영이라고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한 강연에서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까? 얘기해봐. 네, 의원님, 해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구경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좀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의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모자라다고 하시니 제가 꼭 그것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공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 한국당 소속 김규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옛날 국민학교 겨우 다니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기술개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거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술하신 체계로 인한 논란이 중소벤처 정책을 이끌 수작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의도가 거기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초대 중기부 수장이 어느 벤처기업과 못지않게 기업 정신을 갖춰야지만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절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임팩트가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공연하게 이렇게 매체에 나오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격세 증여,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이런 거 내로남불 논란으로 조각 완료도 참으로 좀 이게 안타깝고 어렵지 않나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점에 대해서는 짧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규환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됐던 그 표현에 잘못된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올리겠습니다. 특히 말로 한 실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초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님 사과가 순간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명문 졸업장이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증여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과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이렇게 긴 설명을 해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후보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 활동하셨을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방송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게 후보자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실망도 좀 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알 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 그러면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친인척에게 사인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재산은 늘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없을 때 이렇게 사인간 채무를 이용합니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후보자님, 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청문위원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